다음에 뭐 변호사님이 계시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이 공수처 말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. 검찰 개혁 방안. 이제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무일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꼭 저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예요. 그렇죠. 예. 네. 법률 그러니까, 소비자들.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뭐 국민. 지금 뭐 소비자라는 표현도 하셨고, 네.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국민들을 이렇게 검찰이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의 문제가 네. 사실은 검찰의 신뢰를 세우는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검사를 뭐 이렇게 그만둔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긴 했습니다만, 검사를 처음 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, 네. 제 선배들이 검사를 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. 그렇죠. 예. 큰 정치적 사건이나 뭐 기업의 이제 부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거학이라고 하는데, 거학을 척결하는 검찰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. 그 처리된 네. 것을 내가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, 그렇죠. 사실. 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. 네. 이런 문제들이 더 검찰의 신뢰를 쌓는데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네.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제도 개선을 할 때 사실 그 부분은 늘 미미해요. 빠져 있다 이거죠. 네. 빠지진 않아요. 있긴 네, 있는데 네. 좀 미미합니다. 아, 네, 네. 그래서 미미하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검찰이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. 네. 그게 잘 안타깝고, 이번 네.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검찰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의 모습을 이 대국민 아까 서비스라고 네. 표현하셨는데, 그냥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방법과 그것을 처리한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줄 것이냐, 이 문제. 지금도 제도는 돼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그 피의자가 검찰 조서를 받을 때 변호사는 옆에 앉아 있기만 하지. 그렇죠. 인권이 혹시 뭐 예. 하지 않을까, 뭐 예. 옛날 같으면 뭐 폐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앉았을 뿐이지 적극적인 변론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. 그게 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.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후진적이다 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거는 사실은 위헌이에요. 위헌이요. 예. 저도 이제 검찰에서 근무할 때 그런 규정들을 만드는 초안 작업을 하는 것까지 보고 네.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했던 더 이유가 기심있어 있어요. 확고하게 밀어붙이지 그러셨어요. 제가 그래도 뭐 평검사가 무슨 뭘 하겠습니까?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거든요. 네네네. 언제든지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도 이거 괜찮은지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으면 변호인하고 상의하는 게 그게 정상이죠. 정상이죠. 예. 그리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예에도 나와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런데 검찰 출신인 저도 변호사로서 참관을 하면,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조언을 하려고 하면 예. 제지를 받아요. 그래요? 그 제지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. 뭐냐?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관여를 하는 건 수사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 명분으로 못하게 하는 건데,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.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그럼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. 그런 뜻이죠. 예. 그거는 충분히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예, 근데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사실 수사 실무 과정에서는 예. 피고인의 권리로, 피의자의 권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럼요. 않습니까? 전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예. 개별로 거부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. 저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예. 문제를 개선이 됐으면 좀.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그 일반 국민들이 법률적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분들이 권력기관에 어쩔 수 없이 불려갔을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겨우 변호사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변호사들이 그냥 앉아서 묵묵부답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예. 답답하겠어요. 맞습니다. 그건 예, 빨리 예.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네, 괜찮습니다. 사실 예.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검찰개혁위원회 네. 얘기하셨는데, 이게 법원하고
서로 연결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어가지고 민사소송, 행정소송, 가사소송, 네. 또 이제 각종 이제 뭐 이 저 보전소송이라고 하는 거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, 네. 압류하고 이런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전자소송화가 돼 있어요. 아,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. 와, 예.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데 빠르게 볼 수 있네요. 그럼요. 예. 형사소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네. 그걸 알고 있습니다. 근데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수사기록이 변호인이 사건을 선임을 했을 때 수사기록을 접근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냐면 우선은 수사기록이 아직 법원에 제출이 안 돼 있으면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다가 열람조사 신청을 해요. 네, 네. 그러면 이제 열람조사 신청을 하면 예약을 합니다. 네. 언제 와서 해가라. 네. 근데 선임이라고 하는 게 내일 당장 딱 재판을 받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죠. 네. 예. 그러면 기록을 볼 기회가 기회가 없는 없는 거예요. 거죠. 근데 형사 기록을 전자소송화 하게 되면 사실 그 준비는 다 돼 있어요. 네.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 피의자 신문이든 뭐 진술 조서를 작성하든 하면 그게 다 사법 그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는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. 그렇겠죠. 지금 예. 예. 그리고 그거를 따로 전자 운영하고 분석하게 있어요. 돼 있으니까요. 예,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은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원으로 갈 때는 이게 아직은 구분이 돼서 안 가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가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? 우선 국선 변호인들이 그 급하게 이제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렇겠죠. 그러면은 그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효율성이 지금보다 이제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렇죠. 예. 그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라는 그렇죠. 거예요. 예. 첫 번째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처음에 이제 뭐 발표만 된 것이라 얼개로 보는 거지만 그런 세세하고 미세한 어떤 그 바닥에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의 임무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, 예.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전문가도 자주 모시겠습니다.